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문 그림 찾기 해설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해서 우리 미술책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살펴보고 우리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한번 맞춰보고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 그림에 사용된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맞춰봤는데요. 우리가 정답이 맞는지, 우리가 메모했던 거 있죠? 우리 메모했던 걸 한번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된 다양한 기법, 다양한 미술 표현 기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정답은 바로 데칼코마니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듯이 물감을 한쪽 면에 발라서 이 종이를 반으로 겹치거나 아니면 다른 종이를 그 위에 딱 겹쳐서 떼어내면 같은 문양, 대칭 형태를 보이죠? 같은 문양이 비슷한 문양이죠? 비슷한 문양이 이렇게 찍혀 나오는 이 효과를 활용해서 이러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데 이 작품에 사용된 기법은 데칼코마니이고요. 여러분이 이 교과서 11페이지를 펴시면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과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들에 사용된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요 여자, 우리 봤죠? 우리 미술책에서 봤죠?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바로 작가 프리다 칼로입니다. 자, 프리다 칼로라는 이 작가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작가는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반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좀 많은 수술도 받고 큰 수술도 받고 여러 차례 그런 수술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쇠약해지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신의 마음, 어떤 슬픔, 자신의 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누워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이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영화와 같죠. 그래서 실제로 이 프리다 칼로의 삶은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요. 이 작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주시면 굉장히 슬프고 어떻게 저렇게 슬픈 와중에도 저런 작품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프리다 칼로 작가의 그 작품들은 우리가 교과서 15페이지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들을 한번 보시고 자화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작가가 이 자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작품을 감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작품 속에 작품과 같은 여기서 이 작품 속에 다루는 이 소재를 다루는 이 작품, 이 그림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작품에 보시면 우리가 정답이 적혀 있죠. 선생님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네. 극사실주의의 정물화, 17세기 정물화와 같이 이 작품을 바로 정물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물화라는 건 정물을 그리는 거죠. 어떤 정물? 과일, 채소, 꽃, 그림, 기타 등등 이 작품과 같이 등장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그리는 것을 바로 정물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정물화는 이렇게 17세기 바로크 시대 전부터 꾸준히 등장했던 소재인데요. 이렇게 정물화가 어떤 작품의 주제로서 등장했던 시기는 바로 17세기 바로크 시대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극사실주의 이런 정물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조금 의문을 들게 만드는 이 극사실주의 정물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단원의 이 정물화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26페이지에 굉장히 정물화의 특징, 정물화의 역사 등등 다양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미술사조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정답 바로 맞추면 바로 신인상주의입니다. 이 미술사조, 이 신인상주의 작가들은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했듯이 색에 대한 탐구를 꾸준히 했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주의랑 조금 다르게 이 신인상주의 작가들은 색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에 대해 색이 탁해지는 것을 막고 이 팔레트 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선명한 색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밝고 원색 그대로의 그 빛을 담아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사람들은 팔레트의 물감을 섞지 않고 바로 이 거대한 캔버스 위에 색채 그대로를 점으로 남겨서 멀리서 보면 바로 그 색이 섞여서 보이는 그런 병치혼합이라는 원리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인상주의라고 합니다. 6단원에 보시면 색이 말을 하네 라는 단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색이라는 건 이런 거고 어떤 혼합들이 있고 이 신인상주의 작가들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것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명한 작품이에요. 진짜 우리가 늘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요 몬드리안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정답, 이 작품에 대한 이 질문의 정답은 바로 추상미술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그런 추상미술이죠. 이런 추상미술은 대상의 묘사를 전혀 대상의 묘사를 사실적으로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점, 선, 면 이렇게 조형 요소에만 집중을 한 거죠. 이전에는 이 추상미술을 이해하기 전에 이전의 미술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의 미술들은 종교와 같이 신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종교와 같은 내용을 담는다거나 어떤 그림이 수단적으로만 활용되었지만 추상미술에서는 이런 조형 요소, 점이나 선이나 면 자체가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조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상 미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런 차가운 추상 같이 뜨거운 추상이나 차가운 추상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차가운 추상 같이 대상의 형태를 점, 선, 면 정말 조형적인 요소만을 활용해서 그림을 이렇게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거나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페이지 60페이지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림을 보고 아래 제목을 맞춰보세요 라는 건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제색도의 작가는 정선인데요. 우리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를 대성시키고 우리 전통,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 이런 진경산수화와 같은 독자적인 미술 화풍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정선입니다. 이렇게 진경산수화는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들이 우리가 흔히 매일매일 사용하는
어떤 물건 속에 딱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지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지폐에 이런 진경산수화가 담겨질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깊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왕제색도는 그 중에서도 이 인왕제색도는 그 작품의 제목을 의미를 해석하면 여름날에 비 온 후 실제 인왕산의 경치를 그린 그림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인왕산이니까 인왕 제색도라고 해서 이 비 온 후에 날이 개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라는 의미를 인왕 제색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친구가 그 비와 같은 어떤 병을 상징해서 병을 의미하듯이 어떤 병을 이기고 이 빠르게 날이 개듯이 하루빨리 세차해서 밝은 모습으로 인왕산처럼 굉장히 굳건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정선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 정선의 오랜된 친구는 이병연이라는 작가 학자인데요. 문인인가? 문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선의 오랜 친구인데 정선과 굉장히 오랜 친구로서 한평생을 같이 함께한 동행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병을 앓고 얼마 뒤에 죽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정선이 친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병이 쾌차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은 작품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우리 전통의 미술, 어떤 전통의 미술과 한국적인 미술 작품을 좀 더 살펴보시고 싶은 친구들은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이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이렇게 몇 개나 맞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던 이 사진 이미지는 모두 다 미진사의 저작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함부로 캡처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